사랑은 불시에 들어오는 일격과 같다. 윤동주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첫눈에 반한 순간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엔 사랑이 아니라 병이 그의 몸을 덮쳤다. 병원 침대 위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윤동주는 정신을 차렸다. 지안나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동주야, 괜찮아? 정신 들어? 응, 조금 어지러워. 그래도 이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살겠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농담했지만 지안나의 눈은 빨갰다. 장난칠 때 아니야. 너 손 떨리는 거 알아? 의사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설명했지만 지안나는 동주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메니에르 증후군, 뇌진탕 후유증, 불규칙한 혈압, 그리고 펀치드렁크 초기 증상까지 의심되고 있었다. 혹시 알리처럼 되는 건 아닐까? 지안나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며칠 후 윤동주는 병원 진단서를 잠깐 숨기고 경찰청으로 복귀했다. 고만식 팀장은 그를 한숨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고만식 팀장님, 몸 상태요? 완전 정상입니다. 만식은 씁쓸히 웃었다. 너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항상 정상이라더라. 근데 매번 사고치고 쓰러지고 운동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펀치 많이 맞아서 그렇겠지. 복귀하자마자 김종현이 다급하게 부른다. 형, 큰일 났습니다. 민주영 출국 신청 들어갔어요. 뭐? 출국 금지 걸려있잖아. 이번엔 외교 채널이야. 면책 비자로 빠져나가려 해요. 검찰 라인에서 대놓고 커버를 쳐주고 있었다. 그 뒤에는 김종현의 형 김석형 검사가 있었다. 윤동주, 이제 대놓고 빼돌리는구나. 김종현, 형, 이거 진짜 심각해요. 형이 자꾸 움직이면 위험해. 고맙다, 종현아. 근데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내야지. 이 와중에도 윤동주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아침마다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샌드백을 치던 손도 종종 떨렸다. 훈련장을 찾아온 지안나가 그걸 목격했다. 동주야,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괜찮아. 이건 원래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넌 내 몸을 너무 과신해. 지안나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지금은 윤동주의 건강이 더 두려웠다. 이때 고만식이 특수팀 회의를 소집했다. 고만식 팀장, 민주영의 밀항 루트가 확인됐다. 옛날 청일해운 법인을 부활시켜서 비공식 선박 이동을 준비 중이다. 지안나, 청일해운 우리 아버지 사건 때 사용됐던 루트예요. 이제는 윤동주의 정해, 지안나의 복수, 김종현의 수사 모두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인성시로 발을 들인다. 검은 고양이 마피아 마이너스 레오. 민주영, 이제 필요 없어. 그 위에 있는 판이 열렸거든. 그 뒤엔 또 다른 살기 어린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귀. 이번엔 단순한 마약상이 아닌 경찰을 직접 노리는 청부살인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귀 이호정. 귀엽더라고요, 윤동주씨. 근데 곧 오래 못 보겠네. 윤동주, 내가 쉽게 쓰러질 것 같아? 나 아직 1링에서 내려갈 생각 없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민주영 밀항 시도. 레오 본격 한국 내 거점 확장. 마귀의 윤동주 암살 시도. 윤동주의 건강 한계에 다가옴. 김종현 마이너스 김석현 형제 라인 충돌 예고. 사건은 수면 아래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윤동주는 병원에서 겨우 깨어나자마자 청일해운 밀항 루트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곤 그대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인성왕 부두는 여전히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동주는 무역회사 견학단 명단을 이용해 위장 신분으로 선박 내부에 잠입했다. 선박에 몸을 실은 동주의 귀에는 여전히 윙윙 울리는 이명이 들렸다. 손끝은 간헐적으로 떨렸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컨테이너 하나를 열었을 때 그곳엔 예상대로 있었다. 캔디, 마귀가 만들던 바로 그 합성 마약. 이 마약들이 레오의 밀수라인을 통해 해외와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각 경찰청 상황실에선 특수팀과 광수대가 처음으로 정식 공조회의를 시작했다. 고만식, 김종현, 안대용 팀장, 지안나가 모인 자리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청일해운과 캔디 밀반입, 이게 시작일 겁니다. 김종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 밀수 차원이 아니라 국제 자금 세탁 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광수대도 본격 투입하겠소. 안대용도 목소리를 높였다. 고만식은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야. 민주영이 밀항하면 모든 게 소각된다. 그러는 사이 어둠 속에서 레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할린 본진에서 레오가 내려보낸 조직원들이 인성시로 모이고 있었다. 민주영, 쓸모 다했지. 지금부턴 시장 커넥션으로 직행한다. 레오의 다음 타깃은 단순한 관세청이 아닌 인성시 권력의 핵심부였다. 정계 마이너스 검찰 마이너스 경찰까지 뻗은 그들의 물밑 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동주는 컨테이너 선 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그 순간 등 뒤로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공격이 시작됐다. 쾅! 첫 주먹을 피한 동주는 그대로 한 팔을 뻗어
상대를 밀쳐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 명의 부하가 달려들었다. 거칠게 엇갈리는 타격음, 땀과 피가 섞여 떨어졌다. 이 새끼가 감히 여길 뒤져? 그들이 입에 올린 이름은 마귀의 하수인들이었다. 윤동주는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가까스로 제압했다. 하지만 마지막 타격 후 순간적으로 시야가 휘청거렸다. 이상하다. 이젠 주먹도 느려지는 건가? 광수대와 특수팀이 급히 증원 투입되며 현장은 장악됐다. 하지만 이미 일부 컨테이너는 밀항선에 실려 사라진 상태였다. 복귀 후 회의실에서는 또 한 번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이대로 계속 뛰어다니면 형 몸버립니다. 김종현이 단호히 말했다.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 윤동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안나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다시 느껴졌다. 동주야, 제발 한 번만 병원 가자. 하지만 동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걸 마무리하면 갈게. 약속. 며칠 뒤 지안나는 과거 아버지 사건 기록을 뒤적이다. 청일해온 법인 뒤에 숨겨진 유령 회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영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걸 계획했어. 같은 시각 마귀는 또 다른 명령을 준비 중이었다. 윤동주, 그 사람 오래 못 가겠죠? 마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슬슬 장기판 마무리해야죠. 윤동주는 한밤중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점검하다 또다시 어지럼증에 휘청거렸다. 핸들을 짚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돌아왔다. 나 이거 진짜 위험해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다음날 다시 부두로 향했다. 민주영의 밀항 계획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 배후에는 레오와 검찰 상층부까지 얽혀 있었고 이제 이대로 두면 모든 증거가 증발될 판이었다. 동주는 링 위에서 끝까지 버틴다. 하지만 이번 링은 주먹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게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로 모두가 올라왔습니다. 민주영의 밀항 시도, 레오의 본격 진입, 마귀의 암살 시도까지, 그리고 윤동주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다음에서는 결국 밀항 저지 작전과 마귀의 직접 습격이 펼쳐집니다. 이 전개가 흥미진진하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 번의 결정이 모든 판을 흔든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움직였다. 새벽 3시 인성항 부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었다. 윤동주는 부두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컨테이너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손끝 떨림과 이명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이제는 그저 숨죽이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멀리 보이는 수출 차량 행렬 속 낯익은 번호판 하나. 이진수의 서류에 적혀있던 청일해온 특별번호가 눈에 띄었다. 드디어 찾았다. 같은 시각 컨트롤 타워에서는 고만식과 김종현이 초조하게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었다. 지금 투입하면 어때요? 종현이 말했다. 고민할 필요 없다. 들어가자. 고만식이 결정 내렸다. 곧바로 광수대와 특수팀의 합동작전이 시작됐다. 경찰이 투입되자 부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수출 차량은 급히 빠져나가려 하고 컨테이너 크레인은 긴급 정지되었다. 양쪽에서 뛰어드는 범죄조 직원들과 경찰 병력이 충돌했다. 고함, 싸움, 무전소리, 총성 직전의 긴장감. 이곳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한복판, 민주영이 마지막 밀항선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이젠 끝났다. 윤동주.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직전 지붕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던 그림자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윤동주였다. 너 오늘 못 나가. 그는 민주영의 차량 루프 위에 그대로 착지의 핸들을 꺾어버렸다. 차량은 그대로 컨테이너 벽에 처박히며 멈춰섰다. 민주영은 창문 너머로 그를 노려봤다. 이제 좀 놔주지 그래. 넌 이길 수 없어. 윤동주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말했다.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 내가 링에 올린 놈은 언제나 다운이니까. 그 순간 후방에서 또 다른 습격이 시작됐다. 마귀의 부하들이 투입된 것이다. 이번엔 진짜 윤동주 제거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컨테이너 크레인 위에서 내려오는 3명의 조직원이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윤동주를 덮쳤다. 동주는 온몸을 돌려 대응했다. 팔꿈치로 첫 공격을 막아내고 복부로 찔러오는 파이프를 피하며 주먹을 꽂았다. 한 방, 두 방, 세 방. 하지만 치명적인 건 체력의 한계였다. 시야가 다시 흐릿해졌다. 이명 소리가 터질 듯 커졌다. 발끝이 중심을 잃어 휘청거렸다. 이거 이상해. 심장이 무거워. 그 순간 크레인 위에 매달린 김종현이 전격 투입됐다. 동주야. 뒤 펜싱 출신답게 쇠막대를 낚아채 조직원의 칼을 날려보냈다. 곧바로 차례차례 부하들을 제압하며 동주의 방어를 도왔다. 고만식의 특수팀도 후방을 정리하며 상황을 진압했다. 순식간에 밀항선을 가로막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민주영은 차량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다.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영의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난 준비 끝났다고 했죠.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가 남긴 말은 또 다른 혼란을 예고했다. 시계는 아직 전부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넌 내 팀 안도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같은 시각 한나가 경찰청 기록보관실에서 아버지 지호철 사건에 숨겨진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호관찰조사 협조 김석현. 지안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검찰? 진짜 배신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민주영은 쓰러졌지만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장감 제대로 올라갔죠? 민주영 체포는 성공했지만 이제 검찰 커넥션과 마귀의 본색 그리고 윤동주의 건강까지 위기가 본격 폭발합니다. 다음에서는 김석현의 실체, 마귀의 움직임, 윤동주 vs 시한폭탄 같은 몸 상태, 그리고 지안나의 아버지 사건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스토리가 미쳤다 싶으면 지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적은 쓰러졌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민주영은 체포됐다. 미랑 루트도 밀수물품도 현장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됐다. 특수수사팀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누구도 승리감을 느끼진 못했다. 고만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새끼 웃고 체포되는 놈은 처음 본다니까. 뒤에 뭐가 또 있긴 있는 거야. 경찰서로 이송된 민주영은 단 한마디도 혀를 굴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다. 국과수 결과 나오면 끝난다. 김종현이 단호히 말했지만 민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과 과연 나오긴 할까요? 며칠 후 국과수 보고가 경찰청에 도착했지만 기대하던 이진수 뺑소니 차량에서의 결정적 증거는 사라져 있었다. 혈흔 샘플, 섬유 흔적, DNA 모두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다. 이게 말이 돼? 윤동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눈앞이 다시 어지럽기 시작했다. 누군가 증거 조작을 벌이고 있다. 경찰 안에 손 뻗은 게 확실해. 지안나는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한 지호철 사건의 숨겨진 수사 기록을 꺼내 다시 살펴봤다. 그 안에는 보호관찰 협조 마이너스 김석현 검사라는 이름과 함께 비공식 수사보고서 일부가 삽입되어 있었다. 아빠가 수사하려 했던 게 김석현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지안나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 시각 검찰청 안쪽 비밀 회의실. 김석현은 민주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레오의 인물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주영, 이제 당신 쓸모는 끝났어. 우리가 필요로 했던 미랑 루트는 이미 폐쇄됐고 레오 쪽과의 거래는 내가 직접 조율할 거다. 민주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 검사님, 이거 쉽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말고도 기록들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의 말에 김석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냉정히 정리했다. 기록? 그거 처리하는 사람이 이미 내부에 있잖아. 이 시각 윤동주는 또 다시 쓰러졌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어두워졌다. 지안나가 급히 부축했다. 동주야,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그 말과 동시에 왼손이 파르르 떨렸다. 복싱 후유증. 그리고 더 깊어지는 의심. 설마 이게 파킨슨? 밤이 깊어졌다. 지안나는 윤동주의 병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내가 지금 널 밀어넣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때 고만식이 다가왔다. 고개 숙일 시간 없어. 민주영은 끝났지만 레오랑 김석현이 남아있어. 내 아버지 건도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인성시 고급 골프장에서 은밀한 회동이 벌어졌다. 검찰, 정치권, 기업인, 해외 브로커들까지 모인 자리. 그 가운데 김석현과 레오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까? 레오가 낮게 웃었다. 이제부턴 경찰은 우리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김석현이 대답했다. 그 말은 특수수사팀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망원렌즈로 몰래 촬영하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김종현. 이어폰으로 지안나에게 짧게 보고했다. 확인됐어. 형이야. 적은 점점 드러난다. 그러나 그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가족, 그리고 시작되는 배신의 퍼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열렸습니다. 민주영은 잡혔지만 증거는 지워지고 김석현, 레오 커넥션은 움직이기 시작하며 윤동주의 건강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나, 아버지 죽음의 실체가 김석현과 연결. 이 뇌피셜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